AWS Cloud Practitioner 과정 개요, 아마존 웹 서비스 소개, 클라우드 컴퓨팅, 글로벌 인프라 및 안정성, 네트워킹,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모니터링 및 분석, 요금 및 지원, 마이그레이션 및 혁신, AWS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기본 사항 소개, 아마존 웹 서비스 소개, 세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배포 모델 설명, 클라우드 컴퓨팅 6가지 이점 설명,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듯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이행.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입니까? 온 디맨드로 서비스의 액세스, 대규모 사전 투자 방지, 필요에 따라 컴퓨팅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 클라우드 컴퓨팅 배포 모델의 종류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방식, 온 프레미스 방식,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서 클라우드와 온 프레미스를 합한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배포,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부분을 클라우드에서 실행,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축, 온 프레미스 배포, 가상화 및 리소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리소스 배포,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리소스 사용량 증가. 하이브리드 배포, 클라우드 기반 리소스를 온 프레미스 인프라에 연결, 클라우드 기반 리소스와 레거시 IT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AWS 클라우드의 많은 서비스들, 컴퓨터, 컨테이너스,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퀀텀 테크놀로지스, 매니지먼트 앤 거버넌스, Security, Identity and Compliance, AWS Cost Management.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 초기 비용, 가변 비용, 초기 비용, 기술 리소스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투자, 가변 비용,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 비용 최적화, 데이터 센터 운영, 애플리케이션과 고객의 집중. 용량, 필요한 인프라 용량을 추정할 필요가 없음, 필요에 따라 축소 및 확장. 규모의 경제, 더 작은 규모, 내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더 비싼 요금을 지불. 규모의 경제, 집계된 고객 사용량으로 인한 이점. 속도 및 민첩성, 데이터 센터, 리소스 필요 시점과 리소스 확보 시점 간의 간격이 주 단위,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 필요 시점과 리소스 확보 시점 간의 간격이 분 단위. 몇 분 만에 전 세계에 배포, 애플리케이션을 전 세계에 빠르게 배포, AWS 글로벌 인프라 사용. AWS 핵심 서비스 범주 1. 컴퓨팅, 2. 네트워킹 및 콘텐츠 전송, 3. 스토리지, 4. 데이터베이스, 5. 보안, 자격 증명, 규정 준수, 6. 관리 및 거버넌스, 지식 확인.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통한 IT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온 디맨드 제공을 사용하는 것. 온 프레미스 배포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배포.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모는 어떻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까? 많은 고객의 클라우드 사용량을 집계함으로 종량 과금제 요금이 낮아집니다. 요약, 이 모듈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배포 모델, 클라우드 컴퓨팅의 6가지 이점, 클라우드 컴퓨팅 목표. 이 모듈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아마존 EC2 이점 설명, 아마존 EC2 인스턴스 유형식
식별, 아마존 EC2 결제 옵션 구별, 아마존 EC2 오토 스케일링 이점 요약,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 이점 요약,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 사용 사례 제공, 아마존 SNS와 아마존 SQS의 차이점 설명, 추가 AWS 컴퓨팅 옵션 요약. 클라이언트 및 서버 모델, 고객이 요청, 바리스타는 고객의 요청을 이행. 아마존 일래스틱 컴퓨터 클라우드, 아마존 EC2. 아마존 EC2 안전하고 크기 조정 가능한 컴퓨팅 용량 사용, 몇 분 만에 서버 인스턴스 부팅,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 아마존 EC2 작동 방식, 인스턴스 시작, 인스턴스 연결, 인스턴스 사용. 아마존 EC2 인스턴스 유형, 커피숍 업무, 직원 1, 모든 업무를 다 수행, 직원 2, 직원 3도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합니다. 커피숍 업무를 전문화, 직원 1, 직원 2, 직원 3은 각각의 업무를 달리. 아마존 EC2 인스턴스 유형 첫 번째, 범용,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킹 리소스를 균형 있게 제공, 다양한 워크로드에 적합. 2. 컴퓨팅 최적화, 고성능 프로세스 제공, 컴퓨팅 집약적 애플리케이션 및 배치, 처리, 워크로드에 적합. 3. 메모리 최적화, 메모리 집약적 워크로드를 위한 빠른 성능 제공, 고성능 데이터베이스에 적합. 아마존 EC2 인스턴스 유형. 4. Accelerated Computing,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 가속화,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 및 그래픽 워크로드에 적합. 5. 스토리지 최적화, 낮은 지연 시간 및 높은 IOPS, 초당 입출력 작업수 제공, 분산 파일 시스템 및 데이터 웨어하우징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워크로드에 적합. 고성능 데이터베이스에 적합. 데이터베이스니까 메모리 최적화. 데이터 웨어하우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웨어하우징,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니 스토리지 최적화.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킹 리소스를 균형 있게 제공, 범용, 고성능 프로세스 컴퓨팅 최적화. 아마존 EC2 요금제, 온디맨드 요금제, 스팟 요금제, 예약 요금제, 세이빙스 플랜스 요금제, 전용 인스턴스, 전용 호스트 요금제, 온디맨드 요금제, 초기 선결제 비용이나 최소 약정 없음, 불규칙한 단기 워크로드에 적합. 스팟 요금제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자유로운 워크로드에 적합, 온디맨드 대비 비용 절감. 예약 요금제는 온디맨드 요금에 비해 결제 할인을 제공하고 약정이 필요합니다. 1년으로는 3년. 세이빙스 플랜스는 컴퓨팅 사용량이 일정할 경우 온디맨드에 비해 최대 66% 비용 절감, 1년 또는 3년 약정이 필요합니다. 세이빙스 플랜스 요금제는 컴퓨팅 사용량이 일정한 사람한테 혜택이 되네요. 예약 요금제는 온디맨드 비해 결제 할인. 전용 인스턴스 요금제, 단일 고객용 하드웨어의 VPC에서 실행되는 EC2 인스턴스, 표준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비해 더 높은 비용. 전용 호스트 요금제는 단일 고객용 EC2 인스턴스 용량을 갖춘 물리적 서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아마존 EC2 옵션. 세이빙스 플랜스와 스팟 인스턴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이빙스 플랜스는 1년 또는 3년 기간 동안 컴퓨팅 사용량이 일정한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자유롭거나 중단을 견딜 수 있는 워크로드에 적합. 아마존 EC2 오토 스케일링. 보통 카페에서는 고객이 적으면 일하는 사람이 적고 고객이 많으면 일하는 사람을 늘리죠. 아마존 EC2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을 합니다. 컴퓨팅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용량을 조정하고 동적 조정 및 예측 조정 사용을 합니다. 아마존 EC2 오토 스케일링에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최대 4개의 인스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다가 고객이 희망하면 2개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2개를 더 확장해서 최대 아마존 EC2 인스턴스는 4개가 됩니다. Elastic Load Balancing 로드 밸런싱, 불균형한 워크로드, 균형 잡힌 워크로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Elastic Load Balancing, 여러 리소스의 자동으로 트래픽 분산,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단일 접점 제공, Elastic Load Balancing의 그림입니다. 확장성 및 로드 밸런싱, 수요가 낮은 기간에는 2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수요가 높은 기간에는 총 4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오토 스케일링 및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 다음은 오토 스케일링과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 중 무엇의 예입니까? 1. 수요가 적을 때 불필요한 아마존 EC2 인스턴스 제거. 오토 스케일링이죠. 2.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 있는 세일 기간 중 2번째 아마존 EC2 인스턴스 추가, 오토 스케일링이죠. 여러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워크로드 분산이니까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이죠. 4. 단일 EC2 인스턴스가 전체로 워크로드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 이것은 밸런싱이니까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입니다. 5. 수요에 맞춰 아마존 EC2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수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이죠.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들어가는 트래픽의 단일 접점 제공. 이거는 밸런싱이니까 Elastic Load Balancing입니다. AWS 메시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모놀리시 애플리케이션 방식은 각 구성 요소가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은 각 구성 요소의 박스가 각각 선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메시지가 주제에 게시됨, 구독자는 자신의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즉시 수신, 단일 주제에서 업데이트 게시, 쿠폰, 커피 상식, 신제품을 단일 하나의 주제로 보고 업데이트를 게시하는 방식, 여러 주제에서 업데이트 게시하는 방식, 쿠폰, 급상식, 신제품을 별도의 주제로 보고 단일 주제는 3개를 다 하나로 보는 하나 단일 주제로 봅니다. 여러 주제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보고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간의 메시지를 전송, 저장, 수신,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메시지를 대기열에 넣습니다. 커피 주문을 보면 고객이 주문하고 바리스타가 주문 전달하고 바리스타가 음료를 만들어 고객에 제공합니다. 근데 대기열이 있는 경우 고객이 주문을 하고 주문은 대기열로 들어가고 바리스타가 대기열에서 주문을 검색하고 바리스타가 음료를 만들어 고객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기열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다르죠.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 가상 서버를 사용한 컴퓨팅은 서버와 코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버리스 컴퓨팅은 코드만 존재합니다. 서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WS 람다,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코드 실행, 코드가 실행되는 컴퓨팅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 지불, 다른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코드를 자동으로 트리거, AWS 람다 작동 방식, 람다의 코드 업로드, 이벤트 소스에서 트리거 되도록 코드 설정, 코드는 트리거 될 때만 실행됨, 사용한 컴퓨팅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 지불. AWS 컨테이너 서비스,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여러 컨테이너가 있는 단일 호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앱1, 앱2를 가동하기 위한 운영체제와 서버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WS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수십 개의 호스트가 됩니다. AWS Container Orchestration Service 1. 아마존 Elastic Container Service, 아마존 ECS, 컨테이너식 애플리케이션 실행 및 조정, 간단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도커 지원 애플리케이션 제어. 2. 아마존 Elastic Kubernetes Service, 아마존 EKS,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실행 및 조정, 새로운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업데이트. AWS Fargate, 아마존 ECS 또는 아마존 EKS를 사용하여 서버리스 컨테이너 실행,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 지불. 지식 확인, 고객이 배치 처리 워크로드에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마존 EC2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까? 컴퓨팅 최적화. 아마존 EC2 예약 인스턴스의 약정기간 옵션은 무엇입니까? 1년 또는 3년. 고객에게 총 6개월 동안 실행되며 중단을 견딜 수 있는 워크로드가 있습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아마존 EC2 인스턴스 구매 옵션은 무엇입니까? 스팟 인스턴스. 고객이 사용자가 구독한 특정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요약, 아마존 EC2 이점 등에 대한 설명, Elastic Load Balancing 이점 등에 대한 설명, 아마존 SNS, SQS 차이점, AWS 컴퓨팅 옵션 요약, 글로벌 인프라 및 안정성. 목표, 이 모듈에서는 다음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AWS 글로벌 인프라의 이점 요약, 가용 영역 설명,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및 엣지 로케이션의 이점 설명, AWS 서비스 프로비저닝 방법 비교, 전 지구적 경로 생성, AWS 글로벌 인프라 살펴보기, 리전 선택, 다음을 기반으로 서비스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리전을 결정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고객과의 근접성, 리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 요금, 가용 영역, 리전과 가용 영역 두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북부 캘리포니아에는 데이터 센터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데이터 센터는 가용 영역입니다. 그러다가 이 3개의 이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US 웨스트 1A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가용 영역은 US 웨스트 1B와 US 웨스트 1C 이 두 개가 가용 영역입니다. 고객에게 더 가까이. 글로벌 콘텐츠 전송. 글로벌 콘텐츠 전송에 있어서 커피숍이 하나 있다면 불편하겠죠. 그림과 같이 2개가 있다면 글로벌 콘텐츠 전송에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콘텐츠 전송. 예를 들어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아시아에 있는 고객에게 전송합니다. 그러면 훨씬 빠르겠죠. AWS 아웃포스트. 만약에 공장에서 커피숍에 커피를 주문한다면 가지고 오는 그 시간이 걸릴 텐데, 만약에 공장 안에 커피숍을 아예 설치를 해버린다. 그러면 공장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 금방 오겠죠. 바로 이것이 AWS 아웃포스트, AWS 인프라 및 서비스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로 확장. 금토 AWS 글로벌 인프라. 상파울로에 있는 고객을 위해서 상파울로에 있는 리전 안에 가용 영역의 데이터 센터는 3개가 있고 엣지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AWS 서비스와 상호작용, API 요청을 통해 작업 수행, 커피의 경우 커피를 주문하고 리필을 요청하고 리워드 잔액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AWS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커피 주문과 같죠. 로드 밸런스를 생성합니다. 리필을 요청합니다. AWS 람다 함수를 호출합니다. 리워드 잔액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AWS 서비스와 상호작용, AWS 관리 콘솔,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데모, AWS 관리 콘솔, 지식 확인. 다음 중 AWS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리전은 2개 이상의 가용 영역. 리전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고객과의 근접성. 다음 중 아마존 클라우드 프런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콘텐츠 전송 서비스. 다음 중 아마존 클라우드 프런트에서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던 콘텐츠를 더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콘텐츠 복사본을 캐싱하는 데 사용하는 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엣지 로케이션. 다음 중 AWS 아웃포스트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AWS 인프라 및 서비스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로 확장. 모듈 3 요약. AWS 글로벌 인프라의 3가지 측면, AWS 리전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 AWS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3가지 방법. 모듈 4 네트워킹 목표. 기본 네트워킹 개념 설명, 퍼블릭 및 프라이빗 네트워킹 리소스의 차이점 설명, 실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설명, 실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VPN 설명, AWS 디렉트 커넥터의 이점 설명, 하이브리드 배포의 이점 설명, IT 전략의 보안 계층 설명, 고객이 AWS 글로벌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 설명. 커피숍의 트래픽. 고객이 계산원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원이 바리스타에게 주문을 주고, 하지만 고객은 바리스타에게 주문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커피숍의 트래픽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 바리스타에게 직접 주문할 수만 있다면 빠르겠죠. 아마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마존 VPC. 아마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마존 VPC를 사용하면 고객이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리소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영역, 퍼블릭 워크스테이션 계산원, 프라이빗 워크스테이션 바리스타. 서브넷. 서브넷은 격리된 리소스 그룹을 배치할 수 있는 VPC의 섹션입니다. 서브넷은 퍼블릭이거나 프라이빗일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안에 VPC 안에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있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해 VPC로 요청 전송하면 AWS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VPC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퍼블릭 서브넷으로 진입합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는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과 VPN을 거쳐서 AWS 클라우드의 VPC의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게 됩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터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VPC를 전용 연결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VPC의 전용 연결 설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격리, Private Subnet, VPC와 사내 네트워크 간 VPN 연결 생성,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고객 대응 지원 웹사이트, 퍼블릭 서브넷,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VPC 간 전용 연결 설정, AWS 다이렉트 커넥트,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 및 보안 그룹, VPC의 네트워크 트래픽,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패킷, 인터넷을 거치면 AWS 클라우드에 가기 위해서는 VPC의 인터넷 게이트를 거치고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을 거치게 됩니다. 퍼블릭 서브넷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은 ACL은 서브넷의 가상 방화벽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네트워크 ACL은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지정 네트워크 ACL은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거부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 즉 ACL은 서브넷의 가상 방화벽이 바로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입니다. 상태 비저장 패킷 필터링. 네트워크 ACL은 상태 비저장 패킷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패킷이 서브넷에서 나가려면 먼저 아웃바운드 규칙을 기준으로 검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가 출입국 심사 직원에게 입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심사 직원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행자가 출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심사 직원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안 그룹은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가상 방화벽입니다. 보안 그룹. 기본적으로 보안 그룹은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을 거부하고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상태 저장 패킷 필터링, 상태 비저장 패킷 필터링과는 반대입니다. 보안 그룹은 상태 저장 패킷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보안 그룹은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 내린 이전 결정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나갈 때 지금 나가지만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경비원은 네, 다시 봬요. 방문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은 기억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지식 확인,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과 보안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은 서브넷의 가상 방화벽입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은 상태 비저장 패킷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보안 그룹은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가상 방화벽입니다. 보안 그룹은 상태 저장 패킷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AWS 글로벌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고객 및 PC에서 고객 DNS 해석기를 거쳐서 Any company 웹사이트 IP 주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회사 DNS 서버가 IP 주소를 고객에게 보내줍니다. 아마존 라우트 53, 사용자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으로 라우팅, AWS 내부 및 외부 인프라의 사용자 요청을 연결, 도메인 이름의 DNS 레코드를 관리, 아마존 라우트 53 및 클라우드 프론트. 클라이언트가 AWS 클라우드에 요청을 할 때 첫 번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거치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를 거쳐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
을 통해서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가 아마존 라우터 53에 요청을 직접 하게 됩니다. 지식 확인. 다음 중 회사의 데이터 센터와 AWS 간의 프라이빗 전용 연결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AWS Direct Connect. 다음 중 보안 그룹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보안 그룹은 상태 저장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아니죠. 보안 그룹은 상태 저장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을 거부합니다. 맞습니다. B. 다음 중 VPC의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인터넷 게이트웨이. 다음 중 도메인 이름의 DNS 레코드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아마존 라우터 53. DNS 레코드를 관리하는 아마존 라우터 53. 다음 중 DNS 확인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고객이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리소스 시작, 전 세계 엣지 로케이션의 콘텐츠의 로컬 복사본을 저장, VPC를 인터넷에 연결,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 4번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 모듈 4 요약. VPC 구조 및 연결,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 및 보안 그룹으로 VPC 리소스 보안, 아마존 라우터 53 및 아마존 클라우드 프런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전송.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 모듈 5 목표.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요약. 아마존 일라스틱 블록 스토어. 이점 설명.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이점 설명. 아마존 일라스틱 파일 시스템. 이점 설명.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 요약. 아마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점 설명. 아마존 디나모 DB. 이점 설명.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요약. AWS 스토리지. AWS 스토리지 유형 1. 블록 스토리지. 2. 객체 스토리지. 3. 파일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에서 파일은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 조각, 즉 블록으로 구분됩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인스턴스 스토어. 인스턴스 스토어가 연결된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실행 중입니다. 인스턴스가 중지 또는 종료됩니다. 연결된 인스턴스 스토어에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인스턴스 스토어가 연결된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실행 중일 때는 파란 첫 번째 그림 인스턴스 스토어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가 중지 또는 종료가 되고 나면 이후에 세 번째 그림 파란 그림 안에는 인스턴스 스토어 안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마존 EBS 볼륨. EBS 볼륨이 연결된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실행 중입니다. 인스턴스가 중지 또는 종료됩니다. 종료될 경우 EBS 볼륨은 기본적으로 제거됩니다. 연결된 EBS 볼륨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EBS 볼륨 속에 데이터는 여전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EBS 볼륨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BS 스냅샷. EBS 볼륨 원본 데이터, EBS 스냅샷, 1일차 모든 데이터가 백업됩니다. 2, 3일차 가장 최근 스냅샷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만 백업됩니다. 지식 확인. 인스턴스 스토어와 아마존 EBS 볼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인스턴스 스토어는 장기 보관되지 않은 임시 데이터의 이상적입니다. 아마존 EBS 볼륨은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의 이상적입니다. 객체 스토리지. 객체 스토리지에서 각 객체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키로 구성됩니다.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객체를 버킷에 저장, 객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권한을 설정, 다양한 사용 사례에 맞는 1단의 스토리지 클래스 중에서 선택. 아마존 S3 스토리지 클래스. S3 스탠더드,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를 위한 설계, 최소 3개의 가용 영역의 데이터를 저장. X3 스탠더드 IA,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의 이상적. S3 스탠더드와 유사하지만 스토리지 가격은 더 낮고 검색 가격은 더 높음. S3 One Zone IA, 단일 가용 영역에서 데이터를 저장. X3 스탠더드 IA보다 스토리지 가격이 저렴. 아마존 S3 스토리지 클래스, S3 인텔리전트 티어링, 액세스 패턴이 불확실하거나 바뀌는 데이터의 이상적, 객체당 약간의 월별 모니터링 및 자동화 요금 부과. X3 글래시어, 데이터 아카이빙을 위해 설계된 저비용 스토리지,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객체를 검색. S3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 가장 저렴한 객체 스토리지 클래스, 12시간 이내에 객체를 검색.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떤 아마존 S3 스토리지 클래스? S3 스탠더드 IA. 파일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에서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공유 파일 폴더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일라스틱 파일 시스템, 확장 가능한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 수천 개의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동시에 데이터를 제공,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데이터를 저장. AWS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유형 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2.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 부분과 관련된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구조화 질의 언어를 사용하여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합니다. 아마존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WS 클라우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규모를 조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리 작업을 자동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 아마존 RDS 데이터베이스 엔진, 아마존 오로라, PostgreSQL, MySQL, MariaDB,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아마존 오로라, 엔터프라이즈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 불필요한 입출력 작업을 제거하여 데이터베이스 비용을 절감, 3개의 가용 영역에 6개의 데이터 복사본을 복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이 아닌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키값 페어에서는 데이터가 항목 키로 구성되고 항목은 속성 값을 갖습니다. 아마존 디나모DB. 아마존 디나모DB는 서버리스 키값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용량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 축소되어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조 개 이상의 요청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유형의 데이터 스토어를 migration, 예를 들어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원본이면 이것을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즉 AWS DMS를 거치면 아마존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아마존 RDS 및 아마존 디나모DB, 각 시나리오에서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는 아마존 RDS입니까? 아니면 아마존 디나모DB입니까? 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 아마존 RDS. 서블리스 데이터베이스를 실행. 디나모DB. 키값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 디나모DB.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성. 아마존 RDS. 하루 최대 10조 개의 요청으로 확장. 디나모DB.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 아마존 RDS. 추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쿼리 및 분석. 아마존 다큐먼트DB. 문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몽고DB 워크로드를 실행. 아마존 넵튠. 고도로 연결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아마존 QLDB.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전체 변경 내역을 검토. 추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 분산형 원장 데이터베이스를 실행. 아마존 일래스틱 캐시. 캐싱 계층을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 읽기 시간을 향상. 아마존 디나모DB 엑셀러레이터. 디나모DB 응답 시간을 한 자릿수 밀리초에서 마이크로초까지 향상. 다음 중 아카이브 데이터에 최적화된 아마존 S3 스토리지 클래스는 무엇입니까? S3 Glacier, S3 Glacier Deep Archive. 다음 중 아마존 EBS 볼륨 및 아마존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EBS 볼륨은 단일 가용 영역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나 아마존 EFS 파일 시스템은 여러 가용 영역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고객이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스토리지를 위해 고객이 사용해야 하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다음 중 아마존 디나모DB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서브리스 키값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다음 중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쿼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아마존 레드시프트. 요약. AWS 스토리지 서비스 및 리소스. 아마존 S3 스토리지 클래스.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보안. 이 모듈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동 책임 모델의 이점 설명, 멀티팩터 오텐티케이션, MFA 설명,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보안 수준 간 차이 구분, AWS Organizations 이점 설명, 보안 정책 설명, AWS 사용 시 규정 준수 이점 요약, 추가 AWS 보안 서비스 설명.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고객, 고객 데이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운영 체제, 네트워크 방화벽 구성,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암호화, 서버 측 암호화, 네트워크 트래픽 보호, AWS 소프트웨어,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하드웨어, AWS 글로벌 인프라, 리전, 가용 영역, 엣지 로케이션. 고객, 클라우드 내부의 보안, 고객, 고객 데이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운영 체제, 네트워크, 방화벽 구성, 클라이언트 측 데이터 암호화, 서버 측 암호화, 네트워킹 트래픽 보호. 고객 책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턴스 운영 체제, 호스트 기반 방화벽, 애플리케이션 계정 관리, 보안 그룹. AWS 클라우드 자체의 보안, AWS 소프트웨어,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하드웨어, AWS 글로벌 인프라, 리전, 가용 영역, 엣지 로케이션. AWS 책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가상화 인프라. 공동 책임 모델. 다음 작업은 고객과 AWS 중 누구의 책임입니까? 1.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서 보안 그룹 구성, 고객. 2.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 관리, AWS. 3. 데이터 센터에서 물리적 보안을 구현, AWS. 4.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서 소프트웨어 패치 적용, 고객. 5.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서버 유지 관리, AWS. 아마존 S3 객체에 대한 권한 설정, 고객.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커피숍에서의 보안. 새로운 계산원이 커피숍에서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산원에는 POS 시스템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계정이 부여됩니다. 계산원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POS 시스템에 액세스합니다. IAM,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을 통해 AWS 서비스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AM의 기능, 사용자, 정책 그룹, 역할, 멀티팩터 오텐티피케이션. AWS 계정 루트 사용자. AWS 계정을 만들면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이 설정됩니다. 첫 번째, IAM 사용자를 생성하고 다른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 IAM 사용자로 로그인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제한된 수의 작업에 대해서만 루트 사용자에 액세스합니다. IAM 사용자는 AWS 서비스 및 리소스와 상호작용하는 사람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자격 증명입니다. 모범 사례, AWS에 액세스해야 하는 각 사용자에 대해 개별 IAM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IAM 정책은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문서입니다. 모범 사례, 최소 권한 원칙을 따릅니다. IAM 정책의 예시, 이 샘플 IAM 정책은 아이디가 다음과 같은 아마존 S3 버켓의 객체 목록을 보고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합니다. IAM 그룹은 IAM 사용자의 모음입니다. 모범 사례, IAM 정책을 개별 IAM 사용자가 아닌 IAM 그룹에 연결합니다.
구성원은 그룹에 할당된 정책을 상속합니다. IAM 역할은 임시로 권한에 액세스하기 위해 수임할 수 있는 자격증명입니다. 점주는 직원에게 특정 역할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산원 역할, 직원이 계산원 역할을 수임합니다. 그러면 직원에게 판매 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계산원 역할, 물품 담당자 역할, 직원이 물품 담당자 역할을 수임합니다. 그러면 직원에게 재고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고 판매 계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취소됩니다. Multi-Factor Authentication은 AWS 계정에 추가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 AWS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려면 사용자가 IAM 사용자 ID와 암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에게 AWS MFA 디바이스의 인증 응답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인증되고 요청된 AWS 서비스 또는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는 고객이 중앙 위치에서 여러 AWS 계정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어 정책 SCP를 사용하여 조직의 계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제어합니다. 그림과 같이 조직 단위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고객이 AWS Organisations에서 서비스 제어 정책 SCP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SCP는 어떤 자격증명과 리소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개별 멤버 계정, 조직 단위, 규정 준수, AWS Artifacts는 필요에 따라 보안 및 규정 준수 보고서와 일부 온라인 계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온 디맨드로 AWS 규정 준수 보고서의 액세스, AWS와의 계약 검토, 수락 및 관리, 외부 감사기관의 규정 준수 보고서의 액세스. 보증 프로그램, 고객 규정 준수 센터에는 AWS 규정 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 대상 산업에 속한 기업의 규정 준수 사례 검토, 규정 준수 기술 문서 및 설명서 액세스, 감사자 학습 과정 이수. 다음 중 AWS Artifacts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온 디맨드로 AWS 규정 준수 보고서의 액세스, AWS와의 계약을 검토, 수락 및 관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AWS WAF 고객의 요청, 패킷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고 싶습니다. AWS WAF 차단되지 않은 IP 주소에서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해커의 악성 요청, 패킷,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고 싶습니다. AWS WAF 차단된 IP 주소에서 오셨군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DOS 및 DDoS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공격이 단일 소스로부터 발생합니다. 해커가 대상에 대하여.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공격이 여러 소스로부터 발생합니다. 해커가 여러 소스를 통하여 대상에게. AWS Shield, AWS Shield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DDoS 공격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 AWS Shield Advanced를 다른 AWS 서비스와 통합, AWS WAF로 사용자 지정, 웹 ACL 규칙을 작성하여 복잡한 DDoS 공격을 완화.
아마존 인스펙터. 아마존 인스펙터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자동화된 보안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평가를 자동으로 수행, 보안 취약성 및 모범 사례와의 편차를 식별, 보안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 추가 보안 서비스.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고객이 사용하면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키에 필요한 특정 수준의 액세스 제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Guard Duty. 아마존 Guard Duty는 AWS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능형 위협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Guard Duty를 활성화합니다. Guard Duty가 네트워크 및 계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합니다. Guard Duty가 지능적으로 위협을 탐지합니다. 자세한 결과를 검토하고 조치합니다. 다음 중 IAM 정책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문서. 직원이 여러 아마존 S3 버킷을 생성하기 위해 임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이 작업에 사용해야 하는 옵션은 무엇입니까? IAM 역할. 다음 중 최소 권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 다음 중 애플리케이션을 분산 서비스 거부, DDoS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AWS Shield. 다음 중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AWS KMS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암호화 키 생성. 이 모듈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공동 책임 모델,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기능, AWS Organisations에서 여러 계정을 관리하는 방법,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암호화를 위한 AWS 서비스, AWS 규정 준수 리소스, 모니터링 및 분석.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커피숍 지표 임계값 작업. 직전 1시간 동안 평균 고객 대기 시간이 5분 이상이면 다른 계산대 열기. 판매용 페이스트리 남은 수량이 페이스트리 10개 미만이면 또 한 판의 페이스트리를 굽기.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AWS 및 온프레미스에서 실시간으로 인프라 및 리소스를 모니터링, 단일 위치에서 모든 지표의 액세스, 지표에 대한 응답으로 자동 알림 및 작업 구성.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에서는 대시보드 형식으로 그림과 같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 커피숍 이벤트, 3일 전, 2일 전, 오늘. 계산원이 많은 수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재고가 부족하지 않게 물품 담당자는 추가 주문을 합니다. 커피 원두가 커피숍에 배달됩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 AWS 인프라 전체에 걸쳐 사용자 활동 및 API 요청 추적, API 호출로 생성된 로그를 필터링하여 운영, 분석 및 문제 해결을 지원, 비정상적인 계정 활동을 자동 감지. AWS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요청했습니까? 언제 발생했습니까?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 AWS 클라우드 트레일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무엇입니까? 2가지. AWS 인프라 전체에 걸쳐 사용자 활동 및 API 요청 추적, 운영 분석 및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로그 필터링. AWS Trusted Advisor. 컨설턴트가 커피숍을 관찰합니다. 컨설턴트는 개선을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합니다. 점주는 제한된 변경사항을 구현합니다.
AWS 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간 권장사항 받기 5개 범주에서 인프라를 AWS 모범 사례와 비교, 배포의 모든 단계에서 지침을 평가 및 구현. AWS Trusted Advisor 대시보드는 그림과 같습니다. 발견된 문제없는 항목수, 권장 조사 항목수, 권장 조치수, 비용 최적화, 성능, security, fault tolerance, 서비스 한도 등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 아마존 클라우드워치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리소스의 사용량 및 성능 모니터링, 단일 대시보드에서 지표의 액세스. 다음 중 오픈 액세스 권한을 확인하여 아마존 S3 버킷의 보안을 검토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AWS Trusted Advisor. 다음 중 AWS Trusted Advisor 대시보드의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성능, 내결함성. 클라우드워치, 클라우드트레일, Trusted Advisor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금 및 지원. AWS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원을 요청할 곳과 타사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AWS 요금, AWS 프리 티어 범주, 상시 무료, 12개월 무료, 평가판, 요금제 개념, 종량 과금제, 사전에 용량을 프로비저닝하지 않고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 지불, 예약하는 경우 비용 절감, 아마존 일래스틱 컴퓨터 클라우드, 아마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서 용량을 예약하여 비용 절감, 볼륨 기반 할인 적용으로 비용 감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볼륨 기반 할인을 통해 비용 절감. AWS 요금 계산기, AWS 람다 요금, 사용한 컴퓨팅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 지불, 함수 요청 횟수에 따라 비용 지불, 세이빙스 플랜스에 등록하여 비용 절감. AWS 람다 서비스 요금의 예시입니다. 아마존 EC2 요금,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실행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 지불, 권장 사용 사례의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한 비용 절감, 세이빙스 플랜스에 등록하여 비용 절감. 아마존 EC2 서비스 요금, 아마존 S3 요금제는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스토리지, 요청 및 데이터 검색, 데이터 전송, 관리 및 복제. 아마존 S3 서비스 요금, AWS 관리 콘솔의 결제 대시보드. AWS 프리 티어에는 신규 AWS 고객에게 AWS 가입 날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얼마입니까? 12개월. 통합 결제. 조직의 모든 AWS 계정에 대해 단일 청구서 수령, 각 계정에서 발생한 항목별 요금 검토, 조직 내 계정 전체에서 절감 효과 공유. 통합 결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S3의 대량 구매에 대한 할인, AWS 요금 관련 도구, AWS 버짓. AWS 버짓은 AWS 서비스 사용량 및 비용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AWS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시간 경과에 따른 AWS 비용 및 사용량을 시각화하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AWS 스포트 플랜, 기본 스포트 플랜. 기본 스포트 플랜은 모든 AWS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합니다. 기술 문서, 설명서 및 지원 커뮤니티, AWS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 제한된 AWS Trusted Advisor 검사, AWS 스포트 플랜 개발자, 모범 사례 안내, 클라이언트 측 진단 도구, 기본 아키텍처 지원,
비즈니스, 사용 사례 안내, 모든 AWS Trusted Advisor 검사, 타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적 지원,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안내, 인프라 이벤트 관리, 기술 지원 관리자, TAM, 기술 지원 관리자, TAM, TAM은 AWS의 고객 전담 지원을 담당합니다. 기술 지원 관리자는 엔터프라이즈 스포트 플랜에만 포함됩니다. 지침, 기술 전문 지식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다음 중 모든 AWS Trusted Advisor 검사가 포함되는 가장 저렴한 AWS 스포트 플랜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AWS Marketplace. AWS Marketplace는 AWS에서 실행되는 타사 소프트웨어 목록을 제공하는 디지털 카탈로그입니다. AWS에서 실행되는 수천 개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검색, 각 제품 리스팅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리뷰에 액세스, 업종별 및 사용 사례별 소프트웨어 솔루션 탐색. AWS Marketplace 범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분석, DevOps, 인프라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IoT, 기계 학습, 마이그레이션, 보안, 지식 확인. 다음 중 고객이 통합 결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대량 구매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계정 간 사용량을 결합. 다음 중 시간 경과에 따라 AWS 비용 및 사용량을 시각화, 이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금 관련 도구는 무엇입니까? AWS Cost Explorer. 다음 중 고객이 서비스 사용량이 고객 정의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경고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도구. AWS 버짓. 한 회사가 AWS 기술 지원 관리자 TAM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중 어떤 스포트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까? 엔터프라이즈. 다음 중 AWS에서 실행되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또는 리소스는 무엇입니까? AWS Marketplace. 마이그레이션 및 혁신. 이 모듈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AWS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 및 혁신에 대해 설명, AWS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 요약,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6가지 핵심 요소 요약, AW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의 이점 설명 등. AWS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 AWS로 빠르고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귀사의 조언을 제공, 6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집중 영역별로 구성된 지침을 제공. 관점, 비즈니스, 인력, 거버넌스, 플랫폼, 보안, 운영. 비즈니스 인력 거버넌스는 비즈니스 역량적인 부분, 플랫폼 보안 운영은 기술 역량적인 부분. 첫 번째, 비즈니스 목표. IT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되고 IT 투자가 주요 비즈니스 결과에 연계되도록 보장. 공통 역할, 비즈니스 관리자, 재무관리자, 예산 소유자, 전략 이해 당사자. 인력 목표, 성공적인 클라우드 채택을 위한 조직 전반의 변경, 관리, 전략, 개발을 지원. 공통 역할, 인사관리, 인력 충원, 인력 관리자. 거버넌스 목표, IT 전략을 비즈니스 전략에 맞추기 위한 기술 및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공통 역할, 최고 정보 책임자, 프로그램 관리자, 엔터프라이즈 설계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 관리자. 플랫폼 목표, 클라우드에 새로운 솔루션을 구현하고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패턴을 포함. 공통 역할, 최고 기술 책임자, IT 관리자, 솔루션스 아키텍트.
보안, 목표, 조직의 가시성, 감사 가능성, 제어 및 민첩성에 대한 보안 목표를 충족하도록 보장, 공통 역할,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CISO, IT 보안 관리자, IT 보안 애널리스트. 운영, 목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된 수준까지 IT 워크로드를 활성화, 실행, 사용, 운영 및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공통 역할, IT 운영 관리자, IT 지원 관리자. 고객이 비즈니스 목표와 관점을 기반으로 AWS 솔루션을 설계, 구현 및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 관점은 무엇입니까? 플랫폼 관점. 마이그레이션 전략. 6가지 마이그레이션 전략. 마이그레이션 할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 단계를 거친 다음에 첫 번째 리호스팅, 두 번째 리플랫포밍, 세 번째 리팩토링 재설계, 네 번째 재구매, 그 다음에 유지 사용 중지. 기존 라이센스에서 SaaS, Software as a Service 모델로 전환하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무엇입니까? 재구매. AWS Snow Family, AWS 스노우콘, 견고하고 안전한 소형 엣지 컴퓨팅 및 데이터 전송 디바이스 8T의 가용 스토리지를 포함. 두 번째, AWS 스노우볼 디바이스, AWS 스노우볼 엣지 스토리지 optimized, AWS 스노우볼 엣지 컴퓨트 optimized. 세 번째, AWS 스노우 모바일, 대용량 데이터를 AWS로 이동하기 위한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 최대 100PB의 데이터를 전송. AWS를 통한 혁신, 클라우드에서 혁신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 원하는 상태, 해결하려는 문제. 혁신 경로, 클라우드 여정을 계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혁신 경로를 일부 고려합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기계학습. AWS Well Architected Framework. Well Architected Framework는 AWS 클라우드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5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 번째, 운영 우수성. 두 번째, 보안. 세 번째, 안정성. 네 번째, 성능 효율성. 다섯 번째, 비용 최적화. 운영 우수성.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고 지원 프로세스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실행 및 모니터링합니다. 코드로 운영 수행, 설명서의 주석 추가, 장애를 예측, 운영 절차를 빈번하게 재정의, 빈번하고 작은 규모로 되돌릴 수 있는 변경 수행. 보안,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면서 정보 시스템 및 자산을 보호, 보안 모범 사례 자동화, 모든 계층의 보안 적용, 전송 중, 저장 중 데이터 보호, 안정성, 복구 절차를 테스트하고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전체 시스템 가용성을 높이며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복구, 인프라 또는 서비스 장애로부터 복구, 컴퓨팅 리소스를 동적으로 확보하여 수요를 충족, 잘못된 구성 또는 일시적인 네트워크 문제와 같은 중단 완화. 성능 효율성, 컴퓨팅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수요가 변하고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이러한 효율성을 유지, 실험 빈도 증가, 서버리스 아키텍처 사용, 몇 분 만에 전 세계에 배포, 비용 최적화, 가장 낮은 가격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실행, 소비 모델 채택, 지출 분석 및 귀속,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여 소유 비용 절감. AWS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에서 권한의 선택과 구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보안 관점. 다음 중 6가지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포함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유지, 리호스팅. AWS 스노우 모바일의 스토리지 용량은 얼마입니까? 100PB. 스노우볼 엣지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의 스토리지 용량은 얼마입니까? 80T. 인프라 또는 서비스 장애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AWS Well Architected Framework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안정성. AWS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기본 사항. AWS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리소스 파악. AWS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시험에 포함된 질문 유형을 평가. 시험 세부 정보. 클라우드 개념 26%, 보안 및 규정 준수 25%, 기술 33%, 결제 및 요금 16%, 총 100%. 권장되는 경험 수준, IT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최소 6개월 이상의 AWS 클라우드 사용 경험, 시험 세부 정보, 90분 이내 시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최소 합격 점수는 700입니다. 최대 점수는 1000점입니다. 시험은 객관식 문항 및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은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로 제공됩니다. 영어 시험에 응시하는 비영어권 대상으로 요청 시 30분 연장 서비스 시간이 제공됩니다. 시험 세부 정보, 추측하여 알아맞히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하지 않은 문항은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시험을 제출하기 전에 검토할 질문에 플래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술 문서 및 안내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개요, AWS 서포트 플랜 비교, AWS 요금의 적용 방식, 시험 전략, 문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선택지를 보기 전에 정답을 예측하십시오. 오답을 제거하십시오. AWS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시험 결과는 최소 합격 점수는 얼마입니까? 700점. 다음 중 AWS 공인 클라우드 전문가 시험에 포함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보안 및 규정 준수, 결제 및 요금.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